ADHD에 많이 쓰는 이 도파민 관련 약물들은 처음에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만만치 않은 부작용들도 나타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하나만 계속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계속 쓰게 되면 도파민 분비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을 쓸 때는 괜찮은데 약을 쓰지 않았을 때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도파민 분비가 너무 많아지면서 틱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래한의원의 이진정 원장입니다. 저희가 뇌 관련 질환들을 치료하면서 다른 질환에 대한 문의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그 중에 흔히 들어오는 ADHD에 관한 것입니다. ADHD는 요즘 굉장히 많은 소아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ADHD 약을 주의 집중력을 개선시키는 약으로 또 생각하시고 찾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 ADHD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ADHD는 주의 집중력에 장애가 생기고 과잉 행동을 하게 되는 질병이고요. 주로 어렸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12살 이전에 ADHD 진단을 받아야 정확하게 ADHD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선천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주의 집중력 장애고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에 분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 가지의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거나 혹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많이 쓰이는 ADHD 약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도파민 리셉터라고 하는 쪽을 강화시켜서 도파민 분비에 따른 주의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ADHD에 많이 쓰는 이 도파민 관련 약물들은 처음에는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만만치 않은 부작용들도 나타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하나만 계속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계속 쓰게 되면 도파민 분비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을 쓸 때는 괜찮은데 약을 쓰지 않았을 때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도파민 분비가 너무 많아지면서 틱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약도 ADHD 치료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에 쓰는 한약은 어떤 경우에는 도파민 분비를 늘려주고 똑같은 처방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도파민 분비를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약이 ADHD의 상황에서 단순하게 도파민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까지 도파민 분비가 조절될 수 있도록 상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약이 한 가지 약물이 아니고 여러 약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잡아서 문제를 한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균형을 잡아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작용 때문에 한약의 경우에 별다른 부작용 없이 ADHD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ADHD 환자와 보호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ADHD 약을 먹고 2주 정도가 지난 뒤에 애가 갑자기 선비가 됐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계속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던 친구가 앉아서 혼자서 책을 보기 시작해서 많이 놀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에게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엄마가 본인을 혼을 내도 왜 혼이 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약을 복용한 뒤부터는 혼을 낼 때 내가 이것 때문에 혼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약은 ADHD에 좋은 효과를 보이기도 하고 적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실 때 훨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자폐나 ADHD 그리고 다른 뇌질환도 저희가 계속 치료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